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문제에서 고배점, 3점 문항에서 주의해야 될 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3점 문제는 듣기의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 계산 문제 작년 시험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요. 우리 6번 문제 스크립트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슈림 파스타를 먹을 거래요. 맛있겠다. 그리고 치킨 샐러드를 먹을 거다. 이렇게 돼 있고 몇 그릇을 먹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뭔가 추가해서 먹을 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추가할 거의 수량은 얼마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꼭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붙는 얘기는 바로 쿠폰이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될 거, 종류, 수량, 가격, 추가사항, 쿠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21번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독해 문제에서 제일 먼저 벌벌 떨게 되는 문제가 21번이다 라고 하던데요. 밑줄 친 것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요즘의 문제의 유형이 꼭 이렇게 중간에 but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내용들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을 갖게 되면 오히려 무식해질 수 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다른 거 잘하는 건 아니죠.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마 paralyzed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못할 걸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못할 걸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건데, 우리가 전문가가 이 사람들 너무 아는 게 좁은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안 믿게 되면 뭘 못하게 될까? 바로 그 전문가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들의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얻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 내에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유형에서 여러분들은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자, 주제문이 처음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처음, 중간, 끝 문장을 확인하면서 글의 분위기를 봐라.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처럼 A, but, B의 구조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but 이하의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줄에 있는 내용 잘 모른다고 해서 너무 벌벌 떨지 마세요. 밑줄에 있는 내용을 읽자마자 척척 번역이 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밑줄을 아예 해석하지 않고 읽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 자체를 보시면서 우리가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without 같은 조건 항상 선생님이 잘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걸 고른다 라고 하는 점도 꼭 확인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만나는 3점 문항은 29번의 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법에는 방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 꼭 나오는 코드가 좀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바로 또 관계대명사 what절이 나왔어요. 쌤이 관계대명사 what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시키냐? 일단은 what절을 묶으라고 이야기합니다. what절을 묶어놓은 다음에 전체 문장에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야. 자, 지금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자, 이 부분은 전체 문장의 주어 자리죠. 자, 그러면 명사절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what 덩어리가 문장에서 주, 목, 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다? 괄호 안에서 what의 역할을 보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괄호 안에서 what이 괄호 안에서 주목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이게 주어고요. should be가 동사, complex가 보어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서 what은 주어도 목적어도 보어도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what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좋다?
명사절로서의 대절이 맞다. 이렇게 묻고 있어. 자, 근데 수능은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that으로 바꿔야 되는 걸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일단 what에 밑줄 쳤을 때 what이 맞느냐 틀리냐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자, what이냐 아니냐는 전체 문장에서 what 절 덩어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느냐. 이때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 포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야? 괄호 안에서 what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는지 확인. 두 가지 조건이 다 맞다. 그럼 what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 라고 하면 그것이 어법상 틀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은 특히 이 producing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수능 어법 문제에 잘 나오는 거, 가장 잘 나오는 건 뭔가요? 동사냐 아니냐의 구조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Cell is born as a twin when its mother cell divide가 나와서 전체 문장이 이제 주절 나오고 왼절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접속사 없이 동사가 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안에서 동사가 또 나오긴 없어. 왼절 안에서는 또 나올 수 없어.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사구문 처리를 해준 거죠. 자, mother cell이 divide. 뭔가 나눠지는 일이 있는데 그때 two daughter cells를 만들면서가 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수능에 어법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나오는 코드 2개 꼭 기억. 뭐, what 절이냐 아니냐 그리고 동사냐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3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33, 34 빈칸은 진짜 항상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을까요? 자, 빈칸 문장부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엘니노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Actors affected by the rules for the use and care of resources. 자, 주어가 기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거나 케어를 하기 위해서 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자, 근데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할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빈칸 밑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또 사용자이거나 또는 having given mandate by all users 모든 유저에게 위임을 받아야 된대요. 그 장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also가 나오면서 추가를 하죠. 자, democratic decision process라고 하는 것 자체에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all users, 사용자예요. are given access to local forums for solving problems and conflicts among themselves.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포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의하는 일이 생길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즉,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위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자,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state power. 그쵸. 뭔가 주요 정부로부터 바로바로 간섭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알맞은 정답은 이 사람들은 자, 뭘 할 수 있어야 돼? 자기의 권한을 쓸 수 있어야 돼. Participate in decision to change the rules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실 흔하지 않은 소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한테 어려운 거였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뭔지, 자,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권한이 뭔지를 파악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소유권, 이 사람들이 사용자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지금이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자신들의 의견을 막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communal resource에 대해서 free access를 가지라는 것도 아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분배의 문제도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거는 각각 선지의 쟁점어를 밑줄 치고 있는 거죠. 자, 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이 글이 말하고 있는 쟁점은 뭐다? 사용자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직접 민주적인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하셨어야 됩니다. 네, 이번 문제는 34번 문제입니다. 우리 과학과 역사,
과학과 예술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지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34번 역시 그런 토픽의 글이었었고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계속 greater precision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historic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proliferation 뭔가 증식을 하는 거에 우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죠. 증식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빈칸 문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from this perspective, 이런 견해에서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 may indeed regarded by outsiders as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자꾸 증식이 되니까 정확해지는 게 아니고 confusion을 불러온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것을 continuous questioning of something 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뭔가에 대해서 questioning. 이게 지금 키포인트인데 question이 동사로 쓰일 때는 doubt의 의미이죠. 자, 역사는 무엇에 대한 의심을 하겠어요? 증식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새로운 썰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 자체의 정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라고 하는 게 정답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실 2번과 3번을 답으로 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답은 이제 2번이야. Certainty and precision seemingly achieved already.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성취가 되어진 것 같은 확실함, 정밀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다른 썰들을 만들어 나가죠. 3번은 왜 답이 안 될까? Possibilities of alternative interpretations of an event. 그 이벤트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되는 설명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의심하면서 이게 사실 국어적인 차원에서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증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른 썰을 푸는 건지의 문제예요. 수능은 항상 이렇게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지금 2번 시점과 3번 시점을 꼭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지금 proliferation이라고 하는 자체를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은 가장 직접적으로 뭐를 말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너스. 31번은 3점짜리는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1번 선지와 3번 선지를 놓고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 빈칸 문장이 우리한테 유머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유머가 우리한테 이걸 주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자, 혹시 수능이 말하는 기법 항상 뭐를 주려고 하니 라고 하는 것보다 뭐를 안 주려고 하니 또는 뭐를 아니가 아니라 뭐를 모르니 자 이렇게 뭔가 빈칸 앞에 부정어를 달아서 출제하는 거 이번에도 많이 나온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유머가 우리한테 이걸 주려는 건 아니다인데 뭔가 유용한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닌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확한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닌 건지 우리가 유용한 것도 좋은 거고 정확한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정확하면 유용하다고 말하고 자 그러니까 그게 그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헷갈렸던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근거 부분이죠. 자 as long as라고 하는 강한 한정이 붙었어요. 재미있기만 하면 We are for the moment not concerned with whether it is real or fictional, true or false. 자, 이 문장 보니까 어때요? 답이 좀 좁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물론 처음에 이런 말 나오거든요. 유머라고 하는 것이 practical disengagement. 자, 뭔가 실질적인 일탈이라고 하는 것라기보다 또는 뿐만 아니라 but cognitive disengagement. cognitive disengagement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일탈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의 practical은 그 information 지금 우리 빈칸이 말하고 있는 대상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탈 자체가 실질 일탈이냐 아니면은 이런 정신적 일탈이냐 인지적 일탈이냐의 문제여서 프랙티컬이었기 때문에 이 프랙티컬에 낚여서 답을 유스풀했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빈칸 문제 해설을 지금 해봤는데요.
빈칸을 잘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일단 빈칸 문장을 잘 읽으셔서 빈칸 안에 어떤 정보를 구해야 되는지 타겟팅하는 거. 자, 그리고 그거에 알맞는 근거를 잡아두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고르시는 거고요. 선지 안에서 뭐 useful, practical, 또 뭐 correct, incorrect 이렇게 우리한테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 말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거. 자, 그리고 이 글의 근거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괜히 우리한테 헛소리로 홀리는 거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라고 하는 걸 명심하도록 하세요. 네, 다음은 순서 문제입니다. 자, 37번 순서 문제를 보게 되면 특징이 보이는 게 있어요. 36번 먼저 볼까? 3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락의 맨 처음에 examples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the results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단락 맨 앞에 뭔가 이거 앞에는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앞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려주고 시작하는 편이죠. 옛날 같았으면 또 뭐 many examples는 for instance로 시작하거나 for example 또는 C번에 뭐 the result 같은 경우엔 as a result처럼 시작했겠지만 이마저도 약간은 우리가 그런 탁탁 보면 알아볼 만한 연결사를 쓰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는데 3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없어요. 앞머리를 보게 되면 ABC 앞머리에 어떤 연결사라고 할 만한 고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요즘 문제의 트렌드인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분명히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는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B번의 however 자, 이 부분을 잘 읽었다면 아마 이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쉬웠을 거고 사실은 3점짜리 문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선생님 생각에는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 자, 하지만 단락의 가운데 분절 지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령에 의해서 단락의 앞머리만 보고 배치하던 친구들에겐 어려운 문제가 됐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모 안에서 우리한테 지금 갈라주는 게 자, fictional and real world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 B번의 지금 문제의 however 이하에는 the world the reader encounters in literature is already processed and filtered by another consciousness 라고 돼 있으니까 이 B번 아래에는 우리 개인이 느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문학작품 안에 들어있는 그 세상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A와 C 중에 어디에 있나를 보게 되면 자, A번에 the author has selected content according to his own worldview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서 세트인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C의 위치를 지금 찾으시면 되는 거였는데 자, 우리 B의 앞부분까지는 real world에 대한 이야기,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C번이 자, existing world faced by the individual 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앞부분에 해당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뭐 그러면 답은 C, B, A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39번 문제인데요. 39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네모를 보게 되면 이 네모 안에는 연결사나 대명사나 지시형용사 같은 어떤 클루가 보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진술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샅샅이 읽어주면서 자, 예를 들어 이 this는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게 맞는지 여기에 있는 but은 앞문장과 but으로 잘 어울리는 건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but이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조건 역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but은 but also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소재가 나와 다른 이야기가 열려도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항상 but은 두 개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와 그런데 또한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4번 앞에 문장이랑 4번 뒤에 문장의 내용이 같아요. 볼까요? 자, they could do nothing but only죠. turn filmmakers and audiences away from fantastic dimensions of cinema. 시네마에 있어서 되게 뭐 환상적인 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리하고 색깔을 넣으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였었는데 사운드와 컬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illusion이라고 하는 것을 threaten 했다. 그럼 앞뒤가 결국 같은 말이야. 소리가 들어갔고 색깔이 들어갔기 때문에 phantastic dimension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랑 뭔가 그런 illusion이라고 하는 거에 위협을 가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같은 얘기니까 이건 역접의 but도 안 되고 그리고 but also의 추가의 내용도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의 문장 삽입은 주어진 글에 클루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글을 읽고 그 위의 내용이 뭘지 예측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알맞은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본문에 있는 대명사, 지시형용사, 연결사를 샅샅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문장과 어울리는지 아니면 주어진 글과 어울리는지 양자로 선생님이 두 팔 벌려 라고 보통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양쪽 중에 어느 쪽을 연결고리로 삼으면 좋은 건지 꼼꼼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은 41, 42 우리 복합 문단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쯤 되면 학생들이 자기 실력이 없어서 못 풀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복합 문단 같은 경우에는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 또는 이렇게 한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형태들이 보이는데 보통은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더 잘 보이고요. 이제 이 문제도 조금씩 진화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만 같아도 첫 단락은 인트로덕션이고 두 번째 단락의 내용에 좀 찐 주제가 나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작년 수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단락부터 그냥 주제가 나오고요. 첫 단락, 두 번째 단락이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classifyin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something we do all the time,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ready-made system, 뭔가 배워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언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마저도 첫 단락과의 결합성이 보여지죠.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본연에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우리 그런 부분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42번을 틀린 친구들이 좀 많죠. 선생님이 30번이든 42번이든 어휘 추론을 볼 때는 A or not A의 구조로 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정답인 abstract을 봤다면 이 뒤에 있는 그 이유 잘 보이시죠? 우리가 벌써 그 단어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단어가 나에게 구체적인 건지 아니면 추상적인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문제다, 이제 그 얘기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이미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1, 42번은 여러분 시간 확보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조마조마하지 않는 한 제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단락, 두 번째 단락을 다 잘 읽어주셔서 제목을 잘 골라주셔야겠고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부분에 있어서 A or not A 잘 넣어보면서 어떤 것이 더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